소소하지만 굉장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파는 곳, 오늘 밤도 문을 열었습니다. 도란이들 어서오세요. 도란도란 담소가게의 유정 그리고 민준입니다. 동네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구멍가게 앞 평상 같은 방송을 지향하는 도란도란 담소가게 21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민준, 저는 유정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요.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뭘 하면서 지낸지 모르겠어요. 녹음실을 한 2일 전에 온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 또 오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사건이나 뭐 이런 거 있나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오늘 발표를 했고 어제 대의원 총회를 했고 그저께 뭐 운동을 갔고 정말 여느 대학생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의 대통령 인수위원회급의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자전거를 열심히 타면서 무릎을 위해서 재활운동을 열심히 하는 한 주를 보냈고요. 네. 얼마 전에 그러니까 부산 여행을 한 것 같아요. 부산 한 바퀴 도는 여행을 했는데 오, 네. 뭐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송도 케이블카. 해상 케이블카 탔는데 저는 부산을 또 마음 먹고 돌아다니니까 또 타 지역 여행 못지않게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맞아요.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이 행복들을 우리 시민분들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21번째로 담소가게를 찾아준 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밀레니엄 베이비 23살 홍준영입니다. 네, 오늘의 손님은 홍준영 님입니다. 저희 담소가게는 어떻게 알고 찾아주셨나요? 제가 원래 여기 051 FM에서 하는 다른 프로의 교양 넘치는 부산이라는 그 프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그 인스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도란도란 담소가게 게스트를 찾는다는. 그래서 흥미로워가지고 한 2번 정도 듣다가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2번밖에 안 들으셨으면 이제 저희를 어느 정도 견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우리 식구입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준영님과 도란도란 담소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스스로 정하는 오늘 담소의 가치. 당신의 이야기는 얼마짜린가요? 오늘의 담소가게 시가는? 저의 이야기는 100만 원의 가치를 담는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일단 그 이야기를 저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를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것도. 그래서 그 가치는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100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높은 가격인 100만 원에 책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준영 씨의 발자취를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손님의 사소하지만 특별한 TMI를 청취자분들께 물어봤습니다. 손님의 취향은 둘 중 하나. 과연 청취자분들은 정답을 맞췄을까요? 스토리 TMI. 네, 저희가 미리 051 FM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준영님의 특징에 대해서 투표를 걸어두었는데요. 과연 청취자분들은 준영님의 특징을 맞추는데 성공했을까요? 준영님은 정말 많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동적인 취미들 사이에서 정적인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와 뜨개질 중 준영님의 취미는 무엇일까요? 투표 결과는 그림 그리기 5표, 뜨개질 16표로 뜨개질의 승리. 16표면 압도적인데요. 맞아요. 압도적입니다. 어떤가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뜨개질일까요? 사실 저는 오늘 분 인상으로는 뜨개질보다는 그림 그리기가 좀 더 뭔가 창의적인 분 같은데 네. 뜨개질은 좀 지루해 보입니다. 이미지는 잘 어울린다만. 맞아요. 네. 저는 뜨개질을 좋아합니다. 네. 뜨개질 어떻게 저는 좀 해본 적은 있는데 네.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좀 반복된 노동이 굉장히 안 맞기 때문에 앉아서 정적으로 이렇게 뜨개질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그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뜨개질하는 거에. 그래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좋아해요. 네. 이 약간 요즘 친구들 그 피젯 스피너나 이 스트레스 해소하는 장난감과 맞아요. 비슷한 우리 시대의 놀이였는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반갑네요. 그러면 그 뜨개질을 하면서 만든 것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뭐가 있나요? 그 비니 모자 있잖아요. 머리에 쓰고 다니는 겨울에 그 실이 두꺼워서 되게 네네.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실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한 번 뜨면 크게 커져 나가기 때문에 비니 모가 있고 그리고 목도리가 있어요. 네. 목도리가 있고 장갑은 뜰려다가 망한 장갑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손가락 하나를 만들지 못한 일체형 장갑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스마트폰 지문인식 장갑으로 출시를 해도 되겠네요. 네, 괜찮네요. 오늘 또 잠깐 들었는데 유쾌한 분 같습니다. 맞아요.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했듯이 제 이름은 홍준영이고요. 저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역사 중에서 한국사를 강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저보고 홍국사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국사쌤 하다가 이제 원장님이 이제 제 이름이 아니라 그날부터 홍국사 일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제 이름은 학원에서 홍국사라는 별명이 되어서 지금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그래서 히스토리 홍국사를 영어로 번역한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절 이름 아닌가 생각을 했더니 홍국사. 네. 밀레니엄 베이비가 어떤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원래 이전에 90년대까지는 1990년에서 앞자리가 1이었잖아요. 네. 네, 2000년이 되면서 앞자리가 2로 바뀌었잖아요. 그 밀레니엄 베이비가 그 새천년 아이라고 해서 맞아요. 2000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밀레니엄 베이비들이라고 부모님께서 흔히 말씀을 하시죠. 저희는 그렇게 잘 지칭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네. 사실상 그 2000년까지가 20세기고 실질적인 밀레니엄 베이비는 2001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나온 좀 오류 아닌 오류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요. 이분이 역사 선생님이라고 하셔가지고 매력 어필할 기회를 좀 드렸습니다. 아주 설명도 잘하시고 맞아요. 역시나 홍국사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잘 따르셨을 것 같아요. 그 강사 일 하면서.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그 같이 있던 그 시기가 비슷하니까 저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그래서 공감대가 좀 많아서 아이들이 잘 따라줬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아이들의 트러블, 그러니까 좀 문제 학교에서 있으면 친구 관계나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들을 얘기해주면 저도 이제 겪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답을 해줬던 것 때문에 잘 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한국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유쾌한 과목은 아니거든요. 네. 아기 때부터 삼국유사 읽어, 삼국사기 읽어 약간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 약간 흥미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나요? 네, 그 사료들을 실제로 보면은 사료에 항상 기반했는데 재밌는 이야기들은 항상 밤에 일어나더라고요. 보면 맞아요. 어두웠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살짝 좀 해줍니다. 네. 야사 같은 것들. 네, 야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분위기 좀 전환을 좀 환기 같은 걸 시켜주고 또 정사로 넘어갔다가 정사와 야사를 좀 자유자재로 좀 드나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야사는 딱 어디까지가 야사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죠. 네. 재밌겠네요. 이게 마치 또 이 정사나 야사 이 단어들을 또 삼국지 볼 때 이후로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이런 단어들이 들어오니까 약간 좀 학교 같고 좀 피곤하고 아무래도 알러지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학교는 좀 휴학 중이신가 봅니다. 네네. 지금 대학교를 이번 학기부터 휴학을 했는데요. 사실상 코로나 때 학교를 한 2년간 다녀서 그런지 휴학을 해도 큰 어떤 체감은 못하고 있어요. 2년간 학교를 거의 안 다니고 집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네, 그런 좀 단점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휴학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일단 좀 역사에 대해서 전공 이때까지 그 배운 수업들의 자료를 저는 싹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좀 다시 공부하고 취약점이 세계사라서 세계사를 좀 보완하고 책도 좀 만들어보고 영어 공부를 좀 하려고 해야 돼. 저는 대학 강의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반성하게 되네요. 누구나 자신의 길이 있으니까요. 저는 대학 졸업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또
차량을 구입하셨는데 밀레니엄 세대들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왜요? 차를 직접 구입을 하신다 봅니다. 네네네. 저 그 학원에서 일한 돈으로 중고차를 하나 샀거든요. 아무래도 네. 초년생이고 하다 보니까 경차를 기름도 좀 적게 먹고 세금도 거의 안 내는 경차를 샀는데 네. 아무래도 과가 까다 보니까 차를 몰고 어차피 또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답사도 많이 가고. 네, 전국 팔도를 다 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밖에 있는 붕붕이가 되게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네. 얼마 전까지 같은 차를 탔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이 불어나는 체중 때문에 다시 차량을 포기하고 자전거 생활을 하면서 차가 필요할 때는 또 렌트카를 타는 식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느낀 점은 하나예요. 이게 차가 돈을 먹는 기계구나. 맞아요. 아까도 왜요? 말씀하셨지만 이 차량 유지비가 그렇긴 한 달에 하죠. 못해도 내 하나 유지하는 나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험도 되게 많이 든다고 알고. 그렇죠. 또 네. 나이가 어리시니까 보험도 많이 넣을 텐데 이거 네. 뭐 보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넣고 돈에 굉장히 찌들리는 삶을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저축도 굉장히 성실하게 잘 해나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차를 굴리는 것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되게 그렇구나. 네,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 노동을 많이 해야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참 대단합니다. 네.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한다고 쓰셨는데 네. 아무래도 차가 있으니까 좀 더 유동적으로 여행을 다닐 수 있겠어요. 네네 그쵸? 맞아요. 좀 멀리 그래서 좀 다닐 수 있는 발이 넓어가지고 네네. 네, 좀 멀리 다니는데 바다를 정말 좋아해요. 저는 네네. 부산에 바다가 있는데도 타지에 바다를 보러 많이 가거든요. 네. 특히 동해 바다를 좋아하는데 저는 물이 많은 바다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서해는 물이 찼다 빠졌다 하니까 네. 남해에도 그렇고 그래서 동해 바다를 좋아하는데 바다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왜죠? 물이 더 맑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지만 네. 그 빛깔들이 좀 더 예쁘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맑고 깊게 좀 잘 보이는 그런 빛깔들이 나와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최근에 갔던 여행지 중에 가장 괜찮았던 바다나 여행지 뭐가 있을까요? 강원도에 우리나라 제일 끝인데 그 고성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네네. 고성의 화진포라고 해서 네. 그게 그 예전에는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막혔어요. 그러니까 앞이 막혀가지고 안에 있는데 호수 같은데 짠물이 나요. 짠맛이 나는 호수인데요. 네. 그래서 그걸 농업용수로는 못 써요. 거기. 네, 그래서 거기를 화진포 호수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가면 그 유명한 세 분의 별장이 있습니다. 이승만 별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기붕 별장이 있고 김일성 별장도 있거든요. 그만큼 아름다운 곳인데 실제로 지금 가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껴질 정도로 네, 여기 왜 그분들의 별장이 있는지를 네, 생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그 바닷물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곳은 계속 마르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건가요? 네, 유지가 되더라고요. 또 화진포호 같은 경우에는 둘레가 16km로 되게 호수 중엔 제일 그 석호 중엔 제일 크더라고요. 네. 정말 자연이 만든 경이로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 네, 안에서 맞아요. 또 수질도 어떻게 괜찮다던가요? 네, 수질이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군생활 하셨는데 한 30년 전이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수질이라고. 네, 그게 저는 정말로 생물도 좀 돌아다니는 것도 보셨나요? 네, 갔는데 눈이 내려가지고 앞에 산에 눈이 앉아가지고 산은 하얗고 호수는 한 절반 정도 얼었는데 청둥오리가 거기에 얼음이 얼었으니까 이렇게 물로 못 다니잖아요. 네. 종종 걸어 다니더라고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우리 네. 청동오리라고 하면은 짠물에는 못 살 텐데. 네, 근데 또 살고 있더라고요. 청동오리 같은 게 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이 사는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네. 아무래도 또 염도도 조금 낮아지지 않나 네,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완전 짠 바닷물은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아무래도 네. 비도 오고 했을 테니까요. 이런 얘기는 너무 신기한 고급 정보입니다. 재밌다. 네. 역사 선생님 홍국사 저희 방송에서도 인정하겠습니다. 맞아요. 또 회와 초밥을 좋아하십니다. 바다도 좋아하시고 초밥과 회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회 중에서 그러니까 뭐 다 먹는 건 아니고 되게 바다 냄새가 많이 나는 굴이나 해삼 이런 거는 또 못 먹습니다. 네. 네. 없어서 못 먹는데 저는. 저도 굴이랑 해삼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아요. 못 먹습니다.
또 바람 쐬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바다도 많이 가지만 좀 생각할 거리가 좀 많거나 좀 복잡할 맞아요. 때가 있으면 사실 금정산 있잖아요, 부산에. 네네네. 차 몰고 올라가면 거기 광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차를 세워놓고 무작정 이제 거기선 정상이 가까워서 정상에 올라가기도 하고 합니다. 한 번씩.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금정산. 등산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어, 거리가 짧으면 가요. 그러니까 막 멀면은 막 즐기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 등산이 관절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씀드리던 차였습니다. 어, 그렇구나. 네. 그리고 친구들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이거를 안 그래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싶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양한 분야를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전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야를 가진 친구들이 제 주변에는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묶여서 있어서 네. 그래서 다양하다고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자가 있고요. 네. 이제 정치 쪽에 이렇게 발을 담근 친구가 있고, 의학 쪽으로 나가는 친구가 있고, 법학으로 또 나가는 친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네. 저도 몰랐는데 이거를 하면서 어떤 게 특징일까 했는데 다른 친구들이랑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진 그 카톡방이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친구들이랑 톡을 나누다 보니까 이쪽 톡방에는 물리 쪽으로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이쪽 톡방에는 또 국어, 한국학 쪽으로 또 하는 친구가 있고 해서 다양하지 않나 저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배우는 것도 되게 많겠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네. 약간 말하는 것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맞아요. 말의 네. 느낌이. 그래서 네. 되게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같은 주제를 던져도 다르게 생각을 해서 항상 다르게 접근해서 또 재밌기도 하고 배워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 열이 난다고 했었는데 네. 어떤 친구는 약을 추천해주고 어떤 친구는 열은 증가함수라서 난다고 표현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식의 차이가 있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예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 시간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자기소개 시간 뒤에 항상 자기 자랑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살짝 봤는데 길어요. 제일 긴 것 같아요. 제가 본 사람 저는 중에. 조만간은 이분이 이제 TV에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입으로 직접 하실까요? 굉장히 나쁘끄러운 것 같은데요. 항상 쓰는 거랑 말하는 것도 다르니까요.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기 나오는 이 수상들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좀 감명 깊었던 기억이나 뭐 그때 반응을 함께 섞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일단 운전을 잘한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고 약간 자타공인이라서 네. 장거리 운전을 되게 좀 잘해요. 오늘도 지금 사천에서 왔거든요. 경남 사천에서. 네, 저희 할머님의 고향이죠. 네, 경남 사천에서 왔고요. 그리고 지각을 되게 잘하네요. 네, 방송하면서 한 1년 동안 지각이나 뭐 중간에 끊겨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건강해요. 생각보다. 네,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네, 생각보다 체력적으로 건강해요. 이 건강한 거는 네. 그래서 건강하고 부지런한 거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주위에서 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지금 좀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남들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주변에 있는 남자애들보다 이렇게 일하는 측면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고 좀 더 하나하나씩 따지니까 아무래도 깐깐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자랑을 본격적으로 해보자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모의고사에서 한국사 모의고사를 하잖아요. 네. 1등급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와, 저는 수능만 1등급을 맞았거든요. 그래도 수능 1등급이라서 네. 2주 전에 공부를 해가지고 항상. 네. 저는 8, 7 정도라서 대화에 낄 수가 없네요. 네, 그때랑 저희는 또 그렇죠. 저희 절대평가거든요. 네. 절대평가인가요? 네. 저희도 절대평가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장해주려고 하는 노력 굉장히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부산 2등으로 예선을 통과해서 네. 역사 대회였는데 거기서 3등 안에 들면은 네. KBS 도전 골든벨 있잖아요. 지금은 폐지됐지만 네. 학생들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답을 맞추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저희 있었는데 때 레전드였습니다. 매주 봤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 빠바바바바 맞아요.
거기에 출전을 해서 KBS의 할머니랑 가족들을 모시고 나가서 이제 KBS에 나오는 네, 그런 영예를 얻었어요. 네. 몇 문제까지 올라갔나요? 50문제 있죠? 네, 총. 맞아요. 26번째 문제에서 당황하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 맞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정답이 7사 남북 공동성명이라 해서 네. 그 이제 남북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네. 그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항상 수능 때도 그게 시험으로 나오거든요. 딱 수능 단골 문제거든요. 네, 7사. 맞아요. 아, 네. 그 황정민 씨가 나왔던 영화 공작의 그 이효리 씨랑 함께 나왔던 그 장면이 있는 네, 이제 사건을 그 뒤에 네 이제 네 그런 그쵸, 그런 공동성명. 네. 네 그렇게 대중적이 또 그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야기인데 네. 당하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네. 참 얼마나 아쉬웠는지 아, 맞아요. 꿈에서 나올 정도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청소년 연설대전이라고 해서 그 이제 자기 청소년들의 이제 꿈을 자기 이제 목표나 이런 거를 국회라는 공간에 가서 네. 외칠 수 있는 이야기할 아, 수 있는 우와. 자리인데요. 네. 여기에 나가가지고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하고 전국 3등을 했는데요. 네. 이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우와, 그러니까 본선 하던 날이 본선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그 앞에서 마이크 잡으신 MC분께서 제 생일을 알았는지 그 앞에 국회의원이랑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거기에 7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회의실이었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제 생일이라고 소감 말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말하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순간 엄마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네네네.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K 엄마. K 엄마. 중요한 날 마주치면 안 되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눈물을 한 바가지 펑펑 쏟았고요. 음. 아, 이럴 때 어머님 표정은 항상 슬쩍 웃으시면서 고개를 2번 끄덕이시죠. 맞아요. 네, K 어머님들의 항상 그 반응.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어릴 때 그 ADHD라고 해서 네네. 그 주의력 결핍 장애. 네네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있었는데요. 산만하잖아요. 그 네네네. 특징이 많이 산만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되게 초등학교 때 뭐 좀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선생님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근데 사실 그게 그 산만하다는 게 평소에 산만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다시 다른 측면에서 또 집중력이 상당히 발휘되기도 하거든요. 네, 평소에 맞아요. 산만하다 보니까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집중력이 되게 많이 발휘가 돼서 연예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예시로 들면서 ADHD는 사실 천부적 재능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겪었습니다. 네, 저도 고등학생 때까지는 학교에서 공인한 진짜요? ADHD였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사회 기준으로 어떤 정신과에서 진단 내리는 병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디에 가면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특별한 맞아요. 유전자들입니다. 네. 전국에 얼마 안 되는 이 능력자들이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아기 때 ADHD를 겪었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 뭐 대학 가서 본인 하고 싶은 공부하니까 꽈답하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전혀 막 문제될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남들이 생각지 못한 어떤 기발한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나라에 좋은 일을 하는 분들 중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연설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고3 선배들을 상대로 수능 한국사 강의를 했는데요. 이게 고3 선배 중에 저랑 친한 분이 계셨는데 네. 그날 이제 선배가 급한 약속이 생겨서 절대로 뺄 수 없는 약속이 생겨서 수업은 해야 되겠고 자기들이 친구들이랑 약속을 한 거라서 네. 빠질 수는 없는데 그럼 대체할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네. 사실 많이 없었어요. 학원에서. 그게 이제 영어 학원이기도 해서 사실 그래서 찾다가 좀 해줄 수 없겠냐 이렇게 해서 저 고2인데 어떻게 고3을 가르치겠습니까 하고 들어갔는데 네. 예상외로 빵 터졌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 뒤에 후일담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진짜 사실상 고3이 역사 공부 제일 안 하거든요. 한국사 공부 제일 안 하거든요. 단거하기 바빠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준영님처럼 이 역사 덕후 분들은 이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 한국사는 껌이죠. 맞아요. 네. 네.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아까 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연설대전이라는 곳에 나갔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때는 제가 말하는 그거였다면요. 그러니까 참가자였다면 네. 고3 때는
그 청소년 연세대전에서 심사위원으로 조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용기를 좀 낼 수 있도록 좀 더 북돋아주는 조언을 하는 역할이라서 네, 그렇게 했는데 정말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많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럼 여기서 들어본 얘기들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연결이 되는데요. 가정폭력을 많이 받은 친구였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울더라고요. 울면서도 끝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그때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저렇게 때리는 부모들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그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사회학과에 가서 네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지금 대학생이 되어 있어서 네,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좀 감동적이지 않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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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어서 하자면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이것도 정말 좀 재밌었는데요. 그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게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딱 100주년 기념으로 2019년도에 독립기념관에서 중국으로 답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4박 5일 일정인데 단돈 40만 원만 내면 그래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되게 많이 몰렸는데 전국에 33명밖에 안 뽑아준다는 거예요. 네. 정말 열심히 자기소개서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자기소개서를 기준으로 뽑는 거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써냈는데 다행히도 선발돼서 4박 5일간 답사를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때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었나요? 아니에요. 저희가 갔다 오고 나서 6개월 뒤에 코로나가 터졌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이거 100주년 기념으로 가려고 했는데 네. 코로나가 터져서 못 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서 했는데 다 번번이 무산이 되더라고요. 완전 좋은 경험이었겠네요. 네. 그때 만난 사람들을 지금까지도 만나고 진짜요? 있어요. 네. 그때 친해지는 사람들 전부는 아니고 네. 몇몇과는 지금까지도 교류하고 소통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에 그 전국 동아리 전시대전이라고 해서 이게 그 생활기록부에 그 한 줄짜리로 이제 쓰게 해주는 그런 대회인데요. 거기서 이제 심사위원으로 발탁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의 동아리를 얼마나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하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체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언이나 사실 조언할 위치는 아닌데 그러니까 조언이라고 말하기 그렇고 좀 이제 제3자가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더 뭐라 해야 될까요?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대회에서 좀 활동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새내기 때, 그러니까 1학년 때 출전했는데 이게 교내 대회거든요. 근데 역사 학술 심포지엄이라 해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논문을 만들어서 교수님과 대학원생들, 학부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대회였는데 그래도 영예롭게 1등을 차지했는데 정말 떨렸습니다. 교수님께서 저희 발표를 들으시더니 아직도 생각나는데 할 말은 많지만 1학년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는 사실 더 떨렸어요. 그냥 차라리 속 편하게 해주시지. 그니까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것들을 나중에 대학원생 선배들께서 토론은 시간에 폭풍으로 타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힘들었던. 네. 그래도 선배들 다 제치고 1등을 한 건 엄청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금까지 해오는 일이에요. 이거는 대학교 2학년 때 영도 소리 기록단이라는 그 이제 영도라는 부산에 영도가 있는데요. 그 영도라는 섬의 어떤 자연이나 인문 소리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놓는 그런 활동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피디님이랑 지금 이제 교양 넘치는 부산 그 프로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예요. 그때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팟캐스트 교양 넘치는 부산의 진행자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장비를 제공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 소리 기록단에서 마지막 날에 무슨 버스킹 같은 행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기수군요. 그렇군요. 뭔가
갖고 있는 재능도 갖고 있는 재능인데 뭐 여러 가지 도전을 하면서 얻는 것들이다 보니까 더 대단한 자기자랑처럼 느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준영님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준영님의 운세를 봐드리는 시간. 도란도란 운세 가게 시간입니다. 도란도란 운세 가게에서는 4가지 운세를 봐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능력운, 애정운, 재물운, 건강운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운 보시겠어요? 그래도 능력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이미 능력이 출중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굳이 받으려야 된다면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능력운을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사실 네. 이게 능력이라고 또 연관 지으면 또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게 지금 제일 궁금해요. 사실 이 책이 순탄치가 않아요. 지금 사실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순탄하게 잘 끝날 수 있을지 제 역량이 궁금한. 네, 그래서 능력운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네, 홍준영님은 능력운을 요청하셨고요. 네. 지금 준영님 능력운 초반에 그 본인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물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물로 이루어진 호수가 유난히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해안선에 펼쳐진 드넓고 푸르른 넓은 바다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전통적으로 물은 지혜와 지식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지식을 익히고 배우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탐구욕도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정적임을 추구하는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내면에는 매우 강하고 견고한 나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낼 수 있는 에너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영역과 틀을 만들어가고 지켜나가는 것을 좋아하고 안정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쉽게 요동하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틀을 잘 만들어 나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스타일이고요. 성격의 장단점이라고 하면 진지하고 생각이 많고 신중하며 차분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일 처리에 있어서 믿음직스럽고 꾸준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해내는 면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도 많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잘 캐치해낼 줄 알며 이를 위해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노력파적인 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홍준영님은 신중하고 진지한 성격이며 다소 꼼꼼한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다정하여 사람들과의 정과 감정을 매우 중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또 믿음을 중시하는 성격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애정과 믿음을 가지고 좋은 만남을 유지하게 되는 특징도 있다고 하고요. 천성적으로 배우는 것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면이 있고 배움을 통해 많은 지식을 늘려가는 것을 선호하는 성격이십니다. 계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 미래를 대비해 가니까 또 실수하는 일은 많이 없다고 하고요. 또 학업에 대한 부분이 가장 강력한 장점으로 나오는 걸로 보아서 이번 운세도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산만하고 노력을 게을리하는 면 때문에 공부에 재미를 붙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또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를 위한 다른 공부를 조금 부족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네.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충분히 타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간관계는 사람을 좀 가려서 만나는 면이 있고요.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는 매우 좋은 친구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또 연애 능력은 출중합니다. 하지만 연애운이 살짝은 초년기에 좋지 않다는 평가고요. 직업적으로도 항상 배우려는 자세가 있고 무엇이든 부족한 것들을 익힐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뭔가 직장 생활이나 이 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들을 좀 추천을 하고요. 결혼 후에 변화가 있다면 생활의 안정을 찾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는다고 합니다. 또 이런 안정성이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안정을 주지만 반대로 추진력과 도전정신, 열정들은 좀 감퇴되기 때문에 젊을 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준영님께 어울리는 천직은요. 명예에 대한 집착이 좀 있으시다고 하네요.
네. 네, 솔직하게 말씀하시는데 예, 명예를 이룰 수 있는 조직 생활과 직장 생활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직업을 좀 고르시면 만족을 하실 것 같고요. 나이가 들어서까지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한번 직장에 몸을 담그면 직장에 이 종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뼈를 묻어야겠네요. 뼈를 묻어야 되실 것 같고요. 주로 대기업 회사원이나 국공립연구소의 연구원, 선생님, 대학 강단의 교수, 강사 등이 좋으며 행정이나 세무공무원도 어울린다고 합니다. 올해와 24년도가 취업운이 좋은 시기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 여린 마음을 좀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융화에도 힘쓰면서 윗사람의 지시에 잘 따라가주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준영님의 능력운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장단점이 확실한 이 운세였던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제 내면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딱 까발려지는 그런 너무 정확해서 네, 살짝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운세를 듣고 좀 고민이 생기거나 뭐 새롭게 생각이 드는 게 있으실까요? 지금 보완해 주실 점을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는 네. 말이라서 사실은 반항심이 있거든요. 은근한 반항심이 있어서 뭐 교수님들한테도 혼나기도 하고 막 하는데 네. 그래도 교수님과의 관계가 애증의 관계로 남아 있어요. 잘 네. 이뻐해주고는 싶은데 자꾸 반기를 드니까 믿기도 하고 교수님이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미우면서도 이쁜 놈인데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네 그래서 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잘 이용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니까 네. 나보다 윗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좀 내가 아랫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반항심이 생기는데 네. 마치 교수님이 나의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항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 다루는 것이 또 현명한 해안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맞아요.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운세까지 봤는데요. 또 따뜻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은 오늘의 손님을 칭찬해주는 시간 토닥토닥 칭찬 가게입니다. 저희가 먼저 칭찬을 좀 드려볼까요? 오늘은? 네, 좋아요. 제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 점은 준영님께서는 처음 이야기를 나눴을 때 좀 이분이 본인이 잘하는 걸 잘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약점으로 치면은 겸손하지 못한 게 약점일 수도 있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때문에 네. 상대방이 하는 조언을 잘 듣는 면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상대방의 조언을 듣는 행위 자체가 본인을 돋보이게 하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런 자기 만족감 때문에라도 타인의 조언을 좀 잘 들으려고 하는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본인의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첫인상은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 놀러 오셨을 때 한번 봤는데 미리서부터 라디오로는 제가 몇 번 마음으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분은 대체 나이가 몇 살이시길래 이렇게 안정적으로 본인 이야기를 마치 남이 연구한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만나보니까 또 밀레니엄 세대가 그런 부분들이 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뵀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될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저보다 1살밖에 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었고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본인만의 내공이 있으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깜짝 놀랐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자기 자랑 보니까 되게 고등학생 때부터 다양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거가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또 이거는 칭찬과 별개로 네. 애정이 담긴 조언을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데 네. 저랑 굉장히 좀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좀 남들과 다르게 일찍이부터 너는 젊은데 어린데 이런 것도 하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걸 자부심으로 여겼는데 이 29줄 정도 되니까요. 나는 왜 그때 또래들처럼 살지 못했을까? 무슨 말이죠? 주변의 또래들을 보면 본인이 이 20대 초반에 겪어야 할 많은 즐거운 일들을 좀 뭐 쉽게 말해서 술을 진탕 마시고 지하철에 토를 하거나 뭐 이런 정말 말 그대로 생각 없이 노는 네네. 20대 초반에는 생각 없이 노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린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왜 저는 저 스스로에게 엄격했나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나 하는 후회를 좀 하면서 주변에 남아있는 친구들 좀 많이 없고 그런 친구들이 남는 거에 대한 좀 아쉬움보다 추억이 남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린 나이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게 매우 좋고 미래도 기대가 되지만 본인 스스로에게 즐거운 추억과 행복한 기억을 남겨줄 수 있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가 활동을 좀 즐기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네, 물론 잘 하시겠지만요. 네. 이제 제가 칭찬을 이제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와서 일단 되게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책을 쓰면서 되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다는 특장점들을 좀 다시 좀 고민해보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되게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그 책을 쓴다는 그 한 가지 행위 때문에 좀 다 흔들고 있었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사주로 보는 나는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운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나와봤는데 정말 맞는 말씀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신 것 같고 조언조차도 그리고 되게 네,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좋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갑니다, 사실.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실천하는 계기로 네, 한번 삼아보려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도란도란 담소각의 가장 아름다운 칭찬 시간이었고요. 네. 네, 오늘 또 소감까지 어떻게 보면은 다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오늘 소중한 인연이죠. 다른 분들을 발굴했다면 저희는 저희 팀 내에서 이 051 FM이라는 한 동료로서 이 취재를 하듯이 방송을 진행해봤는데요. 네. 굉장히 뜻깊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뭔가 편안하기도 했어요. 네, 사실 좀 실수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많이 편안하게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준영님과 함께한 도란도란 담소각의 21번째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란이 여러분, 오늘도 도란도란한 하루가 되셨나요? 도란도란 담소각에 오늘 문 닫겠습니다. 오늘도 숙면하세요.